세 명의 덕후들의 끝없는 이야기. 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고된 덕담을 나누는가? 대체 그들은 왜 히플라야를 등반하는가? 바로 거기에 히플라야가 있기 때문이다. 올라가야 히플라야! 히플라야! 히야 후후후후후. 예, 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더 배트맨부터 시작된 2022년의 히어로 영화도 어느새 막을 내렸습니다. 바로 올해 마지막 히어로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개봉했기 때문인데요. 1년이 지나갔음을 체감하는 데에는 다양한 반복들이 있지만 이렇게 또 히어로 영화로 한 해가 지나갔다는 걸 느끼는 것도 히플라야만의 어떤 특권 같지 않은 특권이겠죠. 2022년 히플라야 어워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히플라야 어워드에게 인사하는 가장 따끈한 신작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어떤 영화였을지 오늘 방송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같이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덱스님. 손도끼로 팍팍 아, 핸덱스입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죠. 무엇이죠? 야, DC 팬들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DC 팬들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패쩌리 아, 1900 조회수로 최고 히플라야 흥행작이었거든요. 예, 예. 그 그렇죠. 패쩌리 리뷰 2부가. 근데 블랙아담 리뷰 2부가 2100회가 되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야, 4부는 1400회예요. 굉장히 늦게 아, 올렸음에도 4부까지 1000을 넘어가면서 엄청난. 어, 1부가 지금 엄청난데? 940회인데 한 60분만 더 봐주시면은 뭐 1부도 1000회를 찍고 아주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아주 이런 DC 팬분들의 이런 어떤 성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이제 이렇게 매번 조회수가 2000을 딱 찍으면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치? 그때 되면 좋지, 이제 저도 좋지. 이제 사은품 이벤트 진행해야죠.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책들 그냥 팍. 아우, 3부까지? 2000이면 진짜 내 구독자 수에 비하면 엄청 높은 거죠, 사실. 제 엄청 구독자 높은 수에 거죠, 비하면. 네. 진짜. 그렇죠. 꼭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엔 또 문현님 인사 한번 또 들어볼까요? 고독하구만. 히플라의 영배남 문현입니다. 우! 정말 이 블랙 아담과 이 블랙팬서 이 두 영화가 개봉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간만에 저희가 예전처럼 이 녹음을 굉장히 짧은 텀을 두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지난 블랙 아담 녹음이 꽤나 재밌었기 때문에 여운도 깊게 남았고 또 다행히도 결과가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음, 블랙팬서 이 녹음도 기대가 되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도 어,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게 돼요. 근데 지금 뭐 다른 분들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블랙 아담 관객 수가 뭐 나름 재밌게 봤는데 100만을 못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녹음일이 이제 11월 12일인데 아직 77만 밖에 안 됐습니다. 마음이 아프군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극장에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기존에 블랙 아담 하던 것들도 아마 블랙팬서로 채우겠죠. 아마도 아, 그쵸. 극장들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MCU가 좀 더 돈이 될 테니까. 100만 못 찍은 건 진짜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100만 못 찍은 게 너무 아쉽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블랙팬서가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 네이버에서는 45만 명이 찍혔는데 이제 이야, 주말만 지나도 아마 이제 그쵸. 블랙 아담은 넘을 것 제끼지 같네요. 않을까. 예. 하지만 또 이제 오늘 녹음이 기대가 되는 건 비록 흥행은 저조했을지라도 블랙 아담 대 팬서 그렇죠. 과연 음, 어느 영화가 더 좋은 영화였을까 이런 아, 얘기도 음. 잠깐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녹음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도 오늘 거기에 맞춰서 검은 옷 입고 왔는데, 여기 배트맨이 그려져 야, 있어, 배트맨이. 이거 그렇구나. 뭔 의미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 이거. 핸드엑스님, 아, 좋으시죠? 뭘까? 그럼 본격적으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MCU의 30번째 영화로 2018년 영화 블랙팬서의 속편입니다. 영화 크리드와 블랙팬서의 감독 라이언 쿠글러가 다시 한번 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전편처럼 조 로버트 콜과 감독 라이언 쿠글러가 공동으로 각본을 집필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우리같이 떠난 배우 체드윅 보스만을 추모하는 이 영화는 새로운 블랙팬서로 슈리 역의 배우 레티티아 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티첼라의 어머니 라몬다의 배우 안젤라 베셋도 돌아왔고 와칸다의 워독, 스파이 나키아 역의 루피타 용호도 돌아왔습니다. 배우 다나이 구리다의 오코에와 배우 윈스턴 듀크의 은바쿠, 배우 마틴 프리먼의 에버렐 로스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이 배우 줄리아 루이스 드레이퍼스의 발렌티나도 CI 국장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도라밀라제 캐릭터로 원작의 아네카가 배우 미카엘라 코엘이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아네카의 동료 도라밀라제이자 연인인 아요 역에는 배우 프로렌스 카순바도 돌아왔습니다. 배우 도미니크 손이 아이언맨보다 한 살 먼저 발명을 시작한 천재 소녀 아이언하트 리리 윌리엄스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배우 마벨 카다나가 탈로칸의 전사 나모라를, 배우 알렉스 리비넬리가 탈로칸의 전사 아투마를 맡았습니다. 탈로칸의 왕 네이머 역에는 배우 테노치 우에르타가 캐스팅이 되었으며 대망의 은자다카 역에는 마이클 B 조단이 돌아왔고 티찰라의 아들 투생 역에는 아역 배우 디바인 러브 코나도 선이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2018년 블랙팬서가 성황리에 개봉하면서 케빈 파이기는 블랙팬서 속편에 대해 화답했습니다. 마블과 디즈니는 최대한 동일한 제작진과 배우가 속편에 돌아오길 바랬는데요. 결국 2018년 10월 라이언 쿠글러가 감독과 각본을 맡기로 계약하면서 속편 계획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전편의 배우들도 하나둘 돌아왔는데요. 그러다 2020년 블랙팬서 배우 체드윅 보스만이 대장암으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속보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케빈 파이기를 비롯해서 마블 스튜디오의 수뇌부들은 물론 감독 라이언 쿠글러조차 체드윅 보스만에게서 미리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이 당시 각본을 집필 중이었고 초고를 이미 제출했던 라이언 쿠글러 감독에겐 더더욱 이 일이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이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원래 속편은 핑거스냅 당한 티찰라의 잃어버린 5년과 이후 왕으로서의 고뇌를 그릴 예정이었다고 하죠. 마블 스튜디오 내에서는 새로운 배우를 캐스팅하거나 CG로 블랙팬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원작에서 블랙팬서인 슈리에게 넘겨주자는 방향 등이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배우의 유산을 이어가고 팬들과 같이 추모하기 위해서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리하여 개봉은 좀 연기되었고 다시 각본이 수정되었으며 네이머 역의 테노치 우에르타가 캐스팅이 되면서 지금의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히어로 영화들에게 정말 많은 제작 비화가 있는데 이토록 드라마틱한 경우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이 굉장히 힘들게 개봉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한데 과연 히플라야는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궁금합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을지. 행복한 히플라야인가요? 오늘 아, 행복한 거야, 오늘 대동단결인가?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네. 우선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실망하지는 않고 음, 이 보면서 우선 왜냐면은 제 취향이에요, 이게 딱. 좀 아, 진중한 거, 좀 어, 배우들 이 감정선도 좀 있고, 좀 인물 간의 관계도 있고, 좀 맨날 그 막 가벼운 그 깔짝대는 그런 마블식의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 전 거기서부터 마음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티찰라 추모도 잘 했고, 체드윅 보스만.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망은 하지 않았는데, 보면서 그런 내가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깨는 이 쓸데없는 대사들, 막 미개한 대사들이 음, 너무 많은 거야. 막 미개한 장면들.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미개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차분하게 약간 좀 평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아로니아님이 요즘 아주 세게 가려고 하나 봐. 이 아, 미개하다는 표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미개하다는 표현을 해버리네. 지들이 아이폰이 미개하고 MIT가 미개하다는데 아, 뭐 어쩔 거야? 난 쟤네들의 표현을 커트하는 거예요. 코딩 그대로 인용하는 거야. 미개하다고 하면 유머잖아, 걔네들이 유머. 먼저야. 응? 은현님은요? 어,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호불호를 따지자면,
진짜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딱 아, 중간에 있어요. 왜냐면 제가 1시간 반 동안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어, 1시간 반 동안은 제가 이터널스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상을 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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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뒤에 나머지 시간들, 1시간이 조금 넘는 그 시간들에게서 앞에 1시간 반 동안 너무 좋았던 인상들을 받았는데 그 뒤부터는 캐릭터도 스토리도 연출도 와르르 무너져버린 느낌을 받아서 참 음, 뒤에 좀 급격하게 실망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호까지는 아닌데 음, 이 참 라이언 쿠글러라는 감독에 대한 역량을 반신반의하게 되는 여전히 물음표인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야, 이거 좋습니다. 운현님이 아주 블랙 아담에 이어서 투페이스가 되겠다고 아주 중도적인 입장을. 근데 저는 사실 확실한 것 같아요. 불호보다는 호고요. 근데 음, 너무 이거 DC 영화는 가열차게 까고 마블 영화 계속 옹호하는 것 같아서 내 스스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내 취향이 약간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호는 확실하고, 저는 운현님과는 반대로 차라리 초반 뭐 그냥 중간에 팍 자르자 치면은 초반보다는 후반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저도 따져보면 후반이 더 나았던 것 같아. 어떤 것 때문에. 어, 근데 이제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음, 음. 뭔가 내 마음을 확 붙잡았던 장면들이나 연출 같은 건 다 후반부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음, 단점도 후반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영화고, 음, 근데 음. 그렇다기보다는 좋은 장면들도 굉장히 많은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뭔가 행복한 인플라야 대동단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다 비슷하게 느끼고 온 게 아닐까, 어, 이 정도면은. 어, 그래도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오년님, 어, 그 이번에도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보셨나요? 그렇죠. 여자친구분은 뭐 어떤가요? 호인가요? 불호인가요? 호예요. 굉장히 재밌게 음, 봤다고 했고, 아, 음, 그, 다행이네요. 저랑 마찬가지예요. 엔드게임 이후로 나온 MC 영화들을 모두 가열차게 욕을 하면서 봐왔고, 음, 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샹치가 궁금하다. 다시 보고 싶다라고 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다른 영화들이 조금씩 재평가되고 음, 노웨이 홈 다음으로 이게 좀 제일 나은 것 같아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음, 알겠지만 페이즈 4의 거의 구세주급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잖아요, 샹치가. 그리고 음, 그 샹치 감독님이 그거 감독하지 않나 이제는? 강 이제 캉 다이너스티. 다이너스티. 예, 그래, 예. 이게 얼마나 인정받았어. 아, 진짜 인정이야, 이제. 케빈 파이기 인증. 실화의 영화가 아니야. 이거 굉장히, 이건 뭐 페이즈 4에서는 뭐 아주 부원투수인데 뭐. 그러니까 이번 영화도 잘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짜 음, 오랜만에 진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면서 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음, 작품적인 것도 그렇지만 작품적이지 않은 외적인 거로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현재 그냥 영화 시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이 2시간 넘는 시간의 영화를 보러 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너무 이게 내 시간이 아깝고, 만약에라도 영화가 별로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제 아싸리 영화 값이 비싸니까 영화가 너무 짧아도 안 되겠다. 내가 2만 원 가까이의 돈을 주고 1시간을 보고 나오는 것도, 그건 또 그것대로 아까울 것 같다. 2만 원을 냈으면은 뭐 그래도 2시간 넘게는 즐기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치. 즐겨야지. 이거 위험한 말이지만, 즐겨야지. 2만 원이면 말이야, 이 대실비가, 대실비로도 할 수 있는데 어? 말이야. 어? 아주 아로니아 요즘 아주 어? 다른 컨셉이야. 아니, 그, 넷플릭스 혼자 볼 수 있죠. 그치. 뭐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뭐 당신 뭘 생각하는 거야? 2만 원으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요 정도 영화가 긴 게 이제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음, 드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1시간 반을 뭐 정확히 어떤 시점이라고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지만 제가 지루함을 느꼈던 이유가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1, 2부를 나눠본다고 하면 소제목들을 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1부 블랙팬서 네이머 라이즈
음, 2부 블랙팬서 약한 영웅이라고 음, 저는 그 약한 해보고 영웅 그 싶어요. 뭐 영화 있지 않나요? 이번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광고 이번에 하던데. 나오는 거? 뭐 하던데 뭐 광고. 웹툰 원작이고, 어, 웹툰 어. 원작인 뭐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 그 딱 보자마자 그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아, 약한 영웅.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아, 얘기를 해보고 싶었. 그러니까 좀 슈리가 좀 여러모로 진짜 저도 확실히 그 아, 느꼈어. 그 슈리의 와칸다 포에버와 이 아, 티찰라의 와칸다 그쵸. 포에버는 와 아, 진짜 급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그치, 야, 난 맞아, 솔직히 맞아. 달라. 티찰라의 와칸다 포에버가 그렇게까지 멋있었다는 거를 전 이 영화에서 아, 알았어요. 이 영화에서 음, 딱 슈리가 하는 거 보고 맞아. 이 맞아요, 맞아. 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없을 때 안다고. 와, 음. 그 와칸다 포에버가 진짜 다르구나.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그거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보스만 자체가 배우로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아온 배우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건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달라. 그리고 내가 또 놀랐던 게 뭐였냐면, 내가 블랙팬서 원 되게 별로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 편이었다. 캡틴 마블 대 블랙팬서 예, 얘기하면서 나 예. 블랙팬서 정말 꿋꿋하게 별로라 그랬, 아주, 꿋꿋하게. 정말 별로라 그랬는데, 이제 이번 영화에서는 그 마블 스튜디오 그 로고가 나온 체스틱 보스만에 대한 그 추도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네, 예, 예. 와, 근데 내가 뭉클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말 MCU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만큼 이 시리즈를 사랑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배우 자체에 대한 애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배우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지난 내가 MCU와 슈퍼히어로를 즐겼던 그 순간들이 복귀가 되니까, 음. 와, 저 사람이 너무 그립고, 정말 내가 이 시리즈를 사랑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정말 음.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동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뭐 어떻다라고 확 평가 내리기는 어렵지만, 아로니아님은 이제 체드윅 보스만에 대한 어떤 추모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다 하시지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음. 그런 거였어요.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너무 작품에까지 가져와서 어떻게 해결을 어, 하려고 한다. 아, 배우가 죽은 건 죽은 거고, 음, 작품은 작품이고, 배우는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 아, 그리고 이게 사실 이 하나의 어떤 솔로잉 시리즈도 아니고 정말 거대한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에서도 꽤 큰 역할을 할 만한 작품인데도 이 배우 현실에서 배우가 죽었다고 해서 이걸 전면적으로 다 뭐 수정하고 바꾸고 뭐 이런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초반은 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화상에서도 실제로서도 추모의 과정을 같이 겪는 거고요. 음, 근데 그게 또 이 영화한테 그렇게 큰 장점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이언 쿠글러 감독 자체는 그런 엄청 큰 숙제를 꽤 잘 풀어냈다. 충분히 음, 음.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어떻게 이게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작진들 다. 근데 그렇죠. 어떻게 또 공교롭게 전편을 블랙팬서 1편에서 그 원작의 앤세스터 플레인 그 보라색으로 되고 있고 선조들을 만나는 그런 설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게 나왔고 그 덕분에 이번 영화에서의 어떤 그런 이 작품 외적인 추모도 좀 자연스럽게 좀 되게 좀 녹아내릴 수 있지 않았나.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게 참 잘 맞아떨어졌다 생각이 들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댓글 반응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추모만 하는 나 끝나는 느낌도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전 근데 그 음, 정도도 좀 어느 정도 좀 공감은 가요. 좀 왜냐면 특히 이제 거기다가 이제 라문다까지 확 음, 죽어버리니까 좀 너무 음, 영화가 좀 장례식장 같은 음, 느낌이 좀 있는 것도 좀 있죠. 근데 맞아요. 뭐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땐 라몬다의 죽음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좀 이제 배우 너무 체드윅 보스만의 어떤 추모로만 가는 걸 또 희석하면서도 또 영화의 음,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해주려는 아주 또 맞아요. 한편으로 그런 것도 괜찮지 않았나. 근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그
이게 확 답을 내리기는 애매하지만 이건 정말 마블스럽지 음, 않아서 더 좋았던 음. 것 같아요. 맞아. 아주 사실 공감이야. 마블 영화 제가 나왔을 때 마블 영화를 봤다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음, 뭐 음, 영화라는 표현이 뭐 마블 영화를 낮게 평가하고 영화를 높게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블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독립적인 어떤 작품을 본 느낌이 들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스타워즈 같은 걸 하나 본 것 같았어요. 좀 어, 새로운 세계관. 그러니까 음, 제가 생각하는 영화는 사실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콘텐츠들도 마찬가지 모든 콘텐츠는 사실 체험이라는 것을 일상에 대한 이탈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가 가진 어떤 공상이나 상상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지 못하는 걸 체험하게 해주는 것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와칸다라는 세상, 그리고 탈로칸이라는 세상, 그런 걸 우리가 좀 체험하고 온 거잖아요. 뭐 음, 그런 걸 극대화한 게 약간 아바타 같은 거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냥 좀 이런 새로운 세계를 보고 체험하고 나오니까 뭔가 좀 그런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 하나 보고 나온 것 같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약한 영웅이라 하신 거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인공이 주인공 같지 않아서 더 뭔가 저한테 제 개인적인 취향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오, 슈리가 메인 캐릭터인 것 치고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 음, 음. 초반만 보면은 슈리도 힘이 있고 여왕님도 힘이 있고 오코에도 비중이 꽤 세고 거기에다가 그 리리? 이제 리리도 나오고 탈로칸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버렐로스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그 발렌티나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군상극처럼 가는 거예요. 두 음, 세력에 음, 대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음부터 어떠한 세력에 대한 이야기, 어떠한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블랙팬서라는 캐릭터보다는 와칸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와칸다에 대한 이야기를 탈록한과 비교하면서 와칸다에 대한 이야기를 더 극명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취향에 더 맞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후반부를 더 좋아했다는 거는 그렇게 끌고 나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슈리를 주인공을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작업을 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겠어요. 예, 저도 딱 보면서 이게 너무 핸드엑스님 평이 궁금한 거야. 왜냐면 이게 핸드엑스님이 음, 군상국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딱 돌아가는 꼴이 이게 저는 잘 만든 군사극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면서 이거 핸드엑스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핸드엑스님이 블랙아담 편에서 아주 학을 뗀 슬로우 모션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지 나는 핸드엑스님 반응이. 근데 도대체 좋으셨나 맞아요. 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액션은 정말 음, 이제 너무 단점이라 생각하는 거 액션인데 뭐 음, 슈퍼히어로 장르니까 액션을 기대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 어느 정도냐면은 누가 어디 어떤 상부가 액션에다가 힘주지 마라 이렇게 강요했나 싶을 정도로 액션이 너무 힘이 없어. 이게 무슨 슈퍼히어로 영화가 맞는지 우리는 아이언맨이 날아다니고 부시고 이런 거 보면 신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리 윌리엄스가 이게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날아다니는 게. 근데 차라리 초반부나 중반부에 그 네이머가 날아다니면서 헬리콥터 부시고 이런 거 음, 음,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음, 아니 음, 맞아. 그거는 잘했는데 얘네가 내가 보기엔 와칸다 액션 감독이랑 탈록한 액션 감독이 따로 있었나? 맞아. 그러니까 음. 아, 근데 수중 어 액션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가? 탈록한 장면들은 꽤 재밌어 보면서 굉장히 맞아. 다채로워. 근데 이 와칸다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냔 말이야. 이거 와칸다 음, 애들이. 그러니까 이 액션만 따지면은 정말 뭐 좋게 평가할 수 없는데 이거는 참 그랬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늘 언급을 해주셨어요. 처음 한 시간 반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거는 군상극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야기의 개연성, 이야기가 얼마나 음, 재미있는가. 음. 근데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영화가 긴데 이 이야기마저도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1시간 반 말했던 그 일부 시점까지는 내가 너무 놀라. 시계를 봤는데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밌어? 내가 어, 지루함을 안 느꼈어? 아까 음, 핸델스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오쿠의 서사도 있어. 지금 슈리와 라문다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 리리도 나왔어. 탈로칸도 새로 나왔어. 너무 많은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제 슈리가 예고편에서 블랙팬서가 되는 걸 봤으니까 이제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딱 이제 블랙팬서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완전 라이언 쿠글러가 얘도 약간 이중인격이 있는 사람처럼 지킬 앤 하이드처럼 다른 영화를 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제 기준에선 액션 같은 경우는 야 근데 아까 말한 일부에서는 액션도 좋았어. 진짜 탈록한 액션은 맞아, 맞아. 너무 좋아요. 그 내가 좋아. 보면서 딱 이제 핸델스님을 떠올린 장면 생각한 장면이 있는데 그 처음에 오코에랑 탈록한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창으로 대결할 때 아투마, 저는 아투마. 일기토 삼국지의 음, 일기토 생각이 그치, 그치. 났어요. 예, 예. 그죠? 나도 딱 그 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몇 아 탑을 핸델스님도요. 남았어, 몇 탑을. 그 탈록한 장수 진짜 낭만 있지 않아요? 어, 음, 음, 오코에가 한번 나가 떨어지니까 봐줘. 한번 창을 다시 주면서 그치. 들어와봐.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낭만이야. 이거는 음, 정말 그 무인들의 맞아. 낭만이거든. 근데 나도 그 생각했다, 핸덱스님. 아, 근데 창 액션이 좀 아쉬웠어. 아, 이 사람들아. 요런 거 하려면 명장관우 정도는 보고, 아, 어? 명장관우, 아르냐님, 명장관우라는 그 견자단 주연인 영화가 있어요. 아, 견자단이 뭐 관우 같은 영화 한 것 같은데 그 영화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예요. 견자단이 관우 역할을 한 영화가 있는데 액션이 기깔난단 말이에요. 어, 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어차피 참으로 전투를 할 거면 또 이제 동양 액션이 음, 그런 게 좋은 게 많은데 좀 음, 자문을 받거나 참고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정말 흥미롭게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와칸다 애들도 좀 날두고 긴다고 하는 애들이긴 한데 와, 네이머는 진짜로 보면서 든 생각이 진짜로 거의 토르급 되지 않을까? 음. 신체 능력이? 음, 물만 와, 계속 해주면, 음. 어, 아니, 그리고 발목에 날개가 조그맣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날아다니는지는 음, 모르겠는데, 음. 오, 그 원작에서도 대단하네. 그건 좀 이상하게 나와. 그 만화적인 설정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정말 만화적인 표현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게 느껴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와칸다 이야기가 더 많아요. 제 기준에 일부에서. 근데 어, 네이머 라이즈라고 할 만큼 어, 네이머 첫 등장부터 당돌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그 모습도 너무 멋있었고, 맞아. 음, 좀 약간 사페 같긴 하지만 뭐 약간 타노스 같이 미친놈이지만 자기 주관이 확고해. 음, 너희, 너희 와칸다 니들, 둘 다 우리 비브라늄이 있으니까 뭉치자. 근데 니 안 뭉치면 내가 너 죽인다. 나 니들보다 병력도 훨씬 많고 내 진짜 세. 나 며칠 준다.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악당이 아니라 그냥 카리스마 넘치는 약간 안티히어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일부 기준에서 이야기들도 잘 흘러가는데 네이머가 너무 인상 깊으니까 그때까지 너무 재밌게 봤던 거죠. 정말 좋았어요. 그, 아로니아님은 어떠세요? 탈록한. 합격점? 아, 이거 전편의 방송 자유야, 이것도. 이 이것도 사람 너무 흥행에 아니, 빠져서 지금 이거 할 수가 아니, 없어, 이거는. 이거 못해. 에이! 이걸 할 만큼 만족을 못했어, 나는. 난 이거를 할 만큼 아유, 만족은 못했고, 네, 근데 확실한 건 저도 이 영화를 하드캐리한 세 명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퀸몬다, 데몬다, 빗몬다, 라몬다. 진짜, 맞아. 라몬다 최고시고, 진짜, 난 라몬다가 블랙팬서 됐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난 진짜 미친 듯이 좋았고, 라몬다 너무 좋아. 라몬다랑 네이머랑 은바쿠. 이 세 명이 진짜 아, 저는 아, 끝까지 힘을 끌고 갔던 것 야, 같아요. 너무 재밌게 맞아. 봤고.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제 특히 네이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설정이 이상하다고 보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원작의 네이머가 갖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치. 막, 이 개새끼는 뭐지 싶은데 또 너무 아, 멋있는 그런 느낌. 맞아, 맞아. 그런 어, 게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내가 잘했어. 봤을 때는 설정은 이상해도 이 캐릭터의 이 본질, 그 특성은 배우나 이 영화가 잘 살렸다 싶어서
네이머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은바쿠는 또 은바쿠대로 와 은바쿠는 전 너무 좋았어요. 은바쿠 진짜 말할 때마다 너무 멋있었고 그 또 슈리 멘토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 맞아. 진짜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믿고 막 갈 사람은 은바쿠밖에 없구나. 이 진짜 은바쿠가 진짜 최고다. 진국이야. 진짜 진국이야. 맞아. 은바쿠 딱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겉바속촉. 진짜 맞아요. 겉바속촉이었어요. 이번 영화에서 나 너무 맞아요. 놀랐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 군상극에서 진짜 이 나라를 뭐 지킬 수 있는 어떤 꿋꿋한 충신급의 누군가는 은바쿠밖에 없는 거야. 진짜. 그렇죠. 나는 이제 이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빠르게 세 개만 이야기하자면은 그 여왕님이 블랙팬서 됐으면 했다 해서 나는 처음에 뭔 생각했냐면 나키아가 블랙팬서 되는 줄 알았어. 그 허브 만들 때 나키아가 또 있고 막 슈트 이야기하니까 슈리가 맞아요. 된다는 거 다 구라였구나. 나키아구나 이 생각했고 그런 팬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견도 있었어. 맞아. 네이버 예. 너무 멋있으니까 내가 사실 남미 배우 보고서 멋있다고 느껴본 게 처음인 것 같아 이번에가. 나도. 진짜 너무 흠뻑 빠졌어. 진짜 내가 남미계 배우 중에서 뭐 물론 옛날에 악역 많이 하고 수염 기르신 배우분 계시는데 저도 지금 근데 그 사람 이름 찾고 있어 지금. 그분을 그렇게까지 흠뻑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얘는 내가 빠질 것 같더라고 정말로. 은바쿠는 사실 은바쿠가 악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바쿠는 블랙팬서 3대 악당에 들어가는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은바쿠가 악당이 될 수가 없어. 얘가 악당이 되면은 슈리가 정말 큰 실수한 거야. 맞아. 그렇지. 이런 애를 악당으로 만들면 안 되지. 진짜 맞아. 큰 실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결사항전 하려고 은바쿠가 와칸다를 지키기 위해서. 슈리가 악당이 됐다고 판단해야 돼. 그거는 사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워낙 클래식한 슈트를 좋아하니까 은바쿠의 그 고릴라 슈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난 그래서 이번에라도 아니 그 미드나잇 엔젤을 갑자기 왜 만들어주냔 말이야. 그냥 고릴라 슈트 만들어주지. 고릴라는 나오더라고. 고릴라 그 피부는 그 박제된 고릴라는 또 은바쿠 나올 때 좀 나왔어. 입어야지. 아무튼 이 영화 내용 이야기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2부에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부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히바.